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서민의 돈줄이 막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법정 최고금리가 20%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이제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연 20%로 묶여있자 대부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출을 줄인답니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라는데 이런 눈치 때문에 정치권은 더 내리자고 얘기하고 기준금리 연동제 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할 곳이 없어서 더 궁지로 내몰리는 것.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냥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되냐? 이런 것들 또한 정말 현실적인 부분하고 이제 정책을 이제 집행하는 쪽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업체들 또한 자기들도 수익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면 개편해야 된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법정 최고금리 영향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제 대출을 못 받아서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범죄자가 되건 아니면 나와버리거든.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폭탄이 돼서 터지면 우리는 삶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한때 2020에서 2021년만 해도 법정 최고금리가 40%였던 것 때문에 최고금리의 추가이나 결정이 부담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죠.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던 당시 0.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3.5%입니다. 금융권들이 조달금리가 급등했는데 일반인에 대한 대출금리가 여전히 20%에 묶이는 바람에 예대 마진이 줄어서 대출 영업 자체를 중단하고 있답니다. 정치권은요.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마냥 무조건 대출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대출금리 20%도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더 궁지에 몰리는 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저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가 세금으로 좀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너무 약탈적인 대출 시장에서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 또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에 대한 논란도 심하고요. 아예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건 아니지. 이래저래 참 우리가 이제 보는 사항들이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고 결정하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방면에서 뭔가를 보면서 한쪽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일정 부분은 현실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삶이 점점 더 힘들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가계대출은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치입니다. GDP 120%, 130%, 훨씬 더 그 이상을 뛰어넘고 있죠.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그냥 150, 160은 금세고요. 그것만 있냐고요. 기업들의 대출도 엄청난데 기업들이 이래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영업이익 낸 걸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기업의 대기업의 3, 40%의 간판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게들은 훨씬 더 심각하죠. 300만 명이 DSR 70%, 버는 돈의 70%를 대출 갚는 데 쓰고 175만 명은 그냥 버는 돈하고 빚 갚아야 될 돈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궁지로 점점 몰리죠. 그런데 또 이래저래 서민들이 돈줄이 막혀서 당장 더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못 버티면 그냥 무너지는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자영업자들 원금하고 이자 납부 유예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올해 이제 2023년 9월이 만기인가요? 또 미루려고 하겠죠. 근데 언제까지 미루기만 하고 계속 떠넘길 수 있겠냐고요.
과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쪽이 됐건 간에 터질 수밖에 없을 건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냥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엉망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인 것 같습니다. 정의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는 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고요. 놀랍고요. 두렵고 겁날 정도입니다. 사는 걸 쉽다고 생각하는 이들 큰일 납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빌렸죠. 감당 안 될 정도로 대출을 냈습니다. 20대 30대들이 대출이 3억이고 5억이고 7억이고 9억이고 미친 겁니다. 1억을 갚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억 갚는데 8년, 10년 그렇게 치면요. 3억은요. 30년, 5억은요. 50년이에요. 에이, 돈 잘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뭐 대기업에 대한민국의 뭐 삼성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은 뭐 연봉이 2억이니 그딴 개소리 하는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을 권유하는 놈들 있잖아요.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그런 놈들한테 걸려들어가지고 대출하고 뭐 빚내가지고 뭔가를 한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생 초토화 되는 거죠. 엉망되는 겁니다. 개판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몰락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심한 놈들이라고 혼내는 거죠. 서민들의 돈줄이 막혔다. 20% 금리를 내고 빌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구제해 줄 수 있는 이들과 아닌 이들을 좀 가려가지고 좀 정부나 지자체가 좀 제대로 된 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좀 여력이 좀 됐을 때 좀 더 갚을 수 있게끔 좀 정책적인 좀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만 하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현실은 저 관련한 이제 이들이 좀 챙겨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질까 걱정이죠.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빚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은 없어도 빚은 없어야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삶을 지켜내야 될 공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돈 버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든 서민들을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하는 기득권들 재벌 가족벌가들의 속셈에서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낮은 자세 더 나은 자세로 사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금리의 인하 역설 서민들이 더 궁지에 몰린다 더 힘들다라고 하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저런 서민들을 제대로 헤아리고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